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기혼 여성이자 서울에 사는 사람입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한파보다 무서운 시댁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어요. 요즘 같은 때에는 누가 시집살이 하냐고 물어보고 저도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늦게 알아서 너무 억울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해요. 거두절미하고 말하자면 저희 남편은 5살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어요. 슬쩍 홍기를 넘겼고 결혼은 당연히 하고 싶어하는 상태인데 상대는 아직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격지심을 느끼게 했어요. 이것은 제 기분 탓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더 힘들게 만들어준 사람은 제 엄마인 시어머니였어요. 결혼을 앞둔 무렵에 어머님이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부모님께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집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예전부터 이 사람과 그런 약속을 했답니다. 대단한 일을 못해주어도 딸과 아들이 살 집은 꼭 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집을 하나씩 자녀들 명예로 해두었고요. 지금은 세입자들이 있지만 언젠가는 모두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셨군요. 참 대단한 일이네요. 자식들에게 집을 주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말이에요. 또 어머니는 물 한 잔을 마신 후에 본론으로 넘어가며 동의를 구하셨어요. 결혼식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정하셨다더군요.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이 정도로 정한 것인데요. 엄마는 이때부터 조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약 9개월 후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들 명의로 된 집 세입자들이 나가고 이들이 들어오도록 하려면 딱 그 정도로 해야 해요. 되거든요. 그러니 동시에 엄마와 아빠가 얼굴을 마주 보셨어요.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본래 우리 아빠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퇴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말 나올 때만 해도 시댁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결혼 날짜를 얼마 전에 말한 것도 아니고 꽤 된 거 아니에요? 작년쯤부터 이미 올해 이렇게 하자고 얘기가 오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딸한테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때 하셨다고 하던데 그랬죠? 근데 저희도 세입자들 이야기를 깜빡했어요. 제가 시기를 착각했고 그건 참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못 당기는 것도 아니고 늦추는 거니까 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고 좋잖아요. 그죠? 엄마는 계속 난감해 하셨고 일정을 바꾸기 어렵다는 티를 내셨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미간을 슬쩍 풀리더니 이제껏 친근하게 말해오던 거랑 말투를 확 바꾸시더니 결혼식을 잡긴 하더라고요. 아버지 퇴직 때문에 죽이고 어쩌고 하면서 근데 당장 들어가서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이 없다는데 어떡해요? 그럼 세입자들이 그 전에 죽여도 못 나가겠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러게 죄송하게 됐지만 아무튼 그렇게 맞춰요. 줘야 돼요. 별도리가 없잖아요. 저는 순식간에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참 당황스러웠고 아직 식사가 많이 남았는데 어색해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처음에 그냥 할 말을 하기로 마음먹으셨다고 말 나온 김에 예단이 혼수도 결정을 졌으면 해요. 여기 우리 딸이 옆에서 다 타자로 쳐주고 정리를 했어요. 제가 뽑아달라고 해서 갖고 왔답니다. 어머니는 프린트엔 종이들을 내미셨다. 엄마는 썩 유쾌하지 않은 얼굴로 그 종이를 받아보셨고 아빠는 안경을 꺼내어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저도 옆에서 겪는 줄로 보니 뭐가 내역이 엄청 많고 영이 꽤 길게 늘어선 수들이 보이더라고요. 대충 본 저도 기분이 썩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안 좋은 기분이셨어요. 얼굴에서 불편한 표정이 느껴졌어요. 종이를 바로 훅 내려놓으며 참지 않고 즉시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갑자기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의 일정을 모두 조율해야 하니까요. 또한 행사를 미루는 것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예산과 혼수비는 많이 올랐네요. 엄마는 일일이 이유를 따져가며 반박하시다가 말씀이 막힌 듯 했어요. 눈을 번쩍번쩍 뜨며 멍하니 쳐다보시더니 잘겠어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엄마가 크게 화를 내셨어요.
어이없다. 진짜 이해하지 못해요. 아들은 너보다 6살이 많잖아. 그래서 혈연이쯤으로 결혼을 시켜주기로 했더니 결혼이 확정되자 느긋하게 예식을 미뤄주는 것에 고마워해야 해요. 이게 뭔지 청구서는 뭔지 알게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요즘 친정엄마는 나 말고는 없을 거예요. 참으로 부끄럽고 주변에 말도 못하겠네요. 우리 아빠는 그나마 좀 이성적으로 당신을 말리셨어요. 우선 예단과 혼수 비용을 맞춰주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 조금씩 서로 양보하며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중이니까 그냥 피해 가듯이 군말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계속 보지 않겠다든지 안 볼 것도 아니네요. 에휴, 내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지 않고 참아야지. 그렇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차마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세상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죠.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홀몸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임신이 이렇게 빨리 될 줄 아무도 몰랐고 서로 많이 당황한 상태였어요. 어쨌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배 나오기 전에 일찍 해야 된다는 말에 따라 예식 날짜도 다시 조정하게 되었어요. 초기에 9개월이었던 것을 6개월로 당겼거든요. 결국 3개월 뒤에 예식을 하게 되었고 양쪽 가족 모두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게 되었어요. 친정은 당황은 하지만 새 생명을 축복한다고 말씀하셨고 시어머니는 아주 만만치 않은 시선을 하고 계셨어요. 있었는데요. 심지어 저 말이죠. 이때 시댁이 불을 갔습니다. 임신 축하라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저도 이제 막 알았는데 그런 저를 불러다가 슬쩍 트집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머니가 아닌 먼저 와 계신 신우가 훈계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대책 없이 임신했으니 엄마랑 아빠 되게 많이 당황스러워해. 아, 엄마 왔어. 여기 얘네들 왔어. 어머니는 뒤늦게 들어오시다가 저를 보시고 막 한숨 내며 임신을 저 혼자 한 건 아닌데 왜 저만 야단치는 말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아니, 집은 어쩔 거냐고. 나는 이게 참 너무 희한하다. 어찌하여 그렇게 대책이 없어 저와 남편들에게 마땅한 대안이 없어 뒷골을 닫고 있었고 이때 참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어머니는 답답한 듯이 손을 얹은 채 신우에게 슬쩍 물어보았어요. 신우는 전달에 세입자가 나갔기 때문에 새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너 엄마 집에 들어올래? 얘네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잠깐 여기 있을 거야 하고 말했어요. 영우 씨가 집 세입자들이 계속 남아있지 않고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거절당했죠. 그래서 신우는 화가 나서 엄마에게 말리니 뭐야, 미쳤어? 왜 나한테 화를 푸니? 얘네들이 왜 이렇게 교만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독박으로 대해야 하는데. 싫다며 부랴부랴 집 꾸미기를 시작한 것이라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대. 마이 불호령에 어머니는 아주 놀라서 어깨가 들썩거렸다. 곧바로 포기하고 뒤에 나온 대안이 이게 다라니 참 웃기기도 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너네들은 말이야. 그냥 너들이 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 계획 없이 들어온 너네들이 잘못이야. 이 차를 금방 비울 테니까 들어오라고 했다. 그럼 되겠지라는 뜻이야. 그냥 너희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했어? 그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불꽃처럼 났어요. 도배는 해줄 테니까 여기랑 다들 주고 짐 좀 정리해야지. 몇 달만 살다가 나갈 거니까. 요란 딸 같은 건 없잖아. 일단 대답은 확실하게 안 하고 그냥 집에 와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이건 우리들이 해결할 얘기가 아니라며 직접 전화를 가셨고 사도 그러지 말고 아이들 집을 따로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다가 알게 된 거고 어쨌든 사고 좋은 일이잖아. 좋은 말씀과 축복을 해주면서 잘 해결해 주어야 해요. 근데 어머니는 여기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시원찮게 대답하지 않은 것도 불편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나서는 것도 싫어하시는 모양이에요. 제가 분명히 집을 꾸민 상황에서도 그 노고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새로 집을 짓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돈을 모으라는 말씀이신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약간 예민해지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만큼 되어서 조급하게 되셔서 말을 조리 있게 살짝 신경을 써주셨나 봐요. 저도 오히려 그게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새 집을 얻는 건 안 되겠네요? 말씀 잘 알겠어요. 그럼 제 위랑 딸을 드리도록 해야겠네요. 저희는 방 3개 중에 2개 정도 비워줄 생각이거든요. 이렇다가 저렇다가 홀몸이 아닌 임산부가 편하게 환경을 맞춰 주어야 되겠죠. 영훈이가 그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돈태기가 불편하고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임산부가 초기부터 막달까지 편안하게 지내다가 잘 나을 수 있도록 친정에서 낳는 게 좋잖아요. 저희가 사위도 신경을 잘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어머니는 여기서 너무 당황하셨고 본인 아들이 처가 사위가 되는 것을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살 생각을 하시더니 반대로 죽어도 안 되었던 거 있잖아요. 같더군요. 결국 어머니가 언급하신 바대로 따로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안 되고 시댁을 아예 비우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저희 집은 저와 아버지가 비워주고 영원이는 여기 들어오라고 해야겠죠. 우리는 딸네 집으로 가서 있든가 나오든가 해야겠어요. 임산부이지만 같이 사는 남편은 아버지의 아들이라서 힘들겠어요. 그냥 누구든지 속한 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잘 살아야죠. 아,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돈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지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지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 너무 복잡해질 거예요. 엄청 짜증이 났나 봐요. 시댁을 둘러봤을 때 어머니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너희가 여기서 잘 살아야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내 신우가 얼마나 방방 뛰고 난리를 쳤는지 알아? 그나마 내가 내 동생처럼 살게 해줘야 되냐고. 얼마나 아이다가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말했지? 그니까 누나가 뭐래 자기도 알았대. 엄마 아빠 모실 거란 거야? 뭐 할 수 있겠어? 어차피 엄마랑 아빠가 해준 집인데 잠깐 가서 산다니 할 말 없지? 그리고 시간이 금방 가네. 에휴, 너도 너희 집이 또 때 되면 자리 나올 거니까 그리 알고 있어? 이렇게 되어 양쪽도 기분이 시원찮은 상황이었어요. 임신 초기라서 힘든데요. 여러모로 결혼식 일정을 잡으면서 웃기게 되니 정신이 없고 신우는 아주 단단히 촉박해요. 그가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으며 인사를 대충대충 하고 하는 둥마는둥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도 결혼식 당일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밤에 다행히 좋은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 친정아버지는 퇴직 전에 딸의 시집을 보내주셔서 셈이 돼서 기금을 넉넉히 축하하는 많은 말을 받으셨어요. 정말 꽃다발이 끝이 없이 전해졌거든요. 이 부분은 만족스러웠고 엄마와 아빠도 잘됐다 하셨고요. 예식이 끌리는 것 같고 별돈은 많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명예롭게 딸을 결혼시키고 퇴직하셨는데 어떻게든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었답니다. 넘어갔어. 그걸 보면 내 뱃속에 있는 기가 정말 복잡해졌어.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힘이 난다. 사실 시댁에서는 자꾸 애가 생겼다고 골치 아파하니까 좀 상처받았어. 아주 배가 부르게 느껴졌어. 6살 어린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기도 예쁘게 키우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아들 또래 만나면 이제 애 갖기도 힘들어. 남들은 애같이 안 생겨서 고생하는 걸 몰라내. 시부모님은 진짜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일단은 결혼하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니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현실은 왜 이렇게 녹슨지 않고 힘들어요? 몇 번이나 잠을 설칠 정도로 말려 입더드로 고생하는데 마음도 불편해서 컨디션이 더욱 나빠졌어요. 왜냐면 어머니는 아들 부부가 시댁집에 들어오는데 몇 달 안 살고 나간다며 정말 아무것도 안 해두셨지요. 여기 베란다에 결로가 생겼고 벽이 너무 심하게 보입니다. 여기서 애를 낳고 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방도 침대로 바꾸라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하네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어머니께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침대만 바꾸자며 다른 것은 건드리기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답이 좀 안 나오네요. 그런데도 매번 몇 번씩 집에 오시는 어머니는 집을 비워주면서도 둘이 엉덩이를 옮겨가며 주시더라고요. 어디 말인지 정말 감사한 줄 알았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도 내키지 않았지만 억지로 인사했고 어머니는 바로 침대를 보시더니 뭘 막 시키시는 거예요. 잘 됐다. 그럼 너희들 나중에 새 집에 들어가고 이 침대 갖고 갈 거냐? 이건 그냥 선물로 놔두지? 그래야겠지? 안 해, 그럴게요. 그리고 하는 김에 저 수도 꼭지란 거실 조명도 좀 고치지 그래? 우리가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고 급하게 비웠어. 제가 지금 입도도 심하고 해서 침대도 힘들게 바꿨어요. 어머니 나중에 봐서 천천히 할게요. 너는 무슨 나중에 나고도 입덧을 하겠다. 뭘 그렇게 입덧을 진득하게 길게 하냐? 뭐 좋은 거라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입덧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게다가 이렇게 낡고 노쇠한 집이 고장나서 자꾸 저희에게 떠넘기는 게 너는 왜 이렇게 집을 안 치우고 살아 임신했다고 몸이 무겁다고 하면서 그렇게 퍼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이에게는 안 좋아요. 엄마가 좀 움직이고 일도 해야지. 나중에 아이가 잘 나오겠죠? 알겠어요. 어머니,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무슨 일로 와서 아들 집에 왔다는데 왜 따로 만들어서 오시는 거죠? 더 웃긴 거 같지 않나요? 나 밥 안 먹고 왔는데 냉동실 열어보면 생선이랑 다른 게 좀 있을 텐데 그거 구워서 먹으면 냄새 나니까 조리해서 먹어요. 꺼내봐요. 마늘과 고춧가루도 꺼내야 하고요. 신우도 밥 먹으러 왔다고 전화해야 하겠어요. 어머니, 본인이 요리 다 할 테니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다가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시지 못하신다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무엇을 갖고 닫고 시키십니다. 심지어는 신우도 부르셨어요. 신우는 들어오자마자 꾸더라도 엄청 예쁘게 꾸미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여기 살면서 거슬리는 것 하나도 없나 봐. 엄마 팔아도 좀 바꾸고 살아야 한다고 지원 아이에게 이야기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제 취향이지 지들 취향은 아니야. 여지껏 침대랑 안방 조명만 받고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오래 안 살 거니까 말입니다. 지금 누워있는데 벅차서 몸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짜증스럽게 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놈의 임신 핑계에 몸을 무겁게 만든다고 해서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아이가 복을 못 받아요. 아이가 병이거나 힘들게 살아서 죽을 것 같다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요. 애가 잘 될 거야. 뒤늦게 들어온 남편은 이 상황을 보더니 한다는 게 자기 엄마한테 대신 막 사과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러지 마, 미안해. 우리가 집 잘 쓸게. 안 그래도 여기는 치우려고 했어. 그러면서 어머니, 동사 하나 치우지가 청소한 대답이고 요란스럽게 고대고 너무 정신사나운 거예요. 차마 저한테 같이 하잔 말은 못하고 보이 열심히 치대했어요. 그러니 어머니는 그 반응을 보고 더 의기양양한 거예요. 아이고, 착한 우리 영훈이 애가 옛날부터 그렇게 남한테 치는 걸 싫어했어. 얘가 이렇게 착한 애다. 한 남자를 신랑으로 얻은 줄 알아? 아무래도 내가 주기적으로 계속 들라들어서 너희 어떻게 사는지. 주기적으로 봐야겠다고 오는 거요? 그래, 왜 싫냐고요? 저도 바쁜 사람이라요. 한가한 여기에서 들락거리기 싫다고요. 너희들이 제발 와달라고 부탁해도 오기 싫은 사람이라고. 근데 어떻게 할까요? 선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소극 장난하면 알고 있는데 제가 어른이니까 들여다봐야지요. 저는 그날 저녁에 폭발해서 남편이 밖에서 들었는지도 몰라서 안방으로 들어가 엄마랑 통화했어요. 당연히 어머니랑 신혼집에 돌아간 후였고 그때 그냥 밀어붙여서 집 얻어줘야 했나 봐요. 아니, 그렇게 호탕한 척해도 지들 집 비워줄 때 언제든지 매일 같이 들락거려 이러니 한쪽에서 집 주도록 생색을 죽도록 낸다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반박하자고 해도 그것도 싫어서 난리지 왜 아프냐고 맨날 와가지고 그리 리를 들고 앉았대. 엄마는 제가 시댁집에 있으니 와서 챙겨주지도 못하고 그냥 답답해 하셨어요. 주소만 알려줘. 나는 거기 들어가긴 싫고 괜히 눈치 보이고 문 앞에다가 반찬거리 두고 갈 테니까 하여간 뭐 대단한 집 살고 대단한 일 해줬다고 저러냐 제 값이야. 이처럼 엄마는 뭘 전해주고 그냥 가셨고 우리 어머니 마주할까 봐 불편해서 피해 다니셨어요. 뭐가 꼴리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마주치기 짜증나서요. 그리고 하다 못해 어머니는 자꾸 선을 넘나들며 절 놀러 되시더니 있잖아. 너 부인과는 여기로 다녀라. 여기 잘한데 집에서 분거리라더라. 저는 여기 좀 떨 10분 거리 번가 있는 부인까지 가려고요. 기나은 지인이 소개해 줬어요. 아, 글쎄 내가 더 잘하지 내가 뭘. 알아. 지나간 부동산 아줌마가 여기를 소개해 주었어. 단지 제일 편한 곳이어야 했는데 왜 계속 간섭하시는 거죠? 7분인지 10분인지 큰 차이가 있는데 너도 참 갑갑하다. 애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저는 뭐 말만 했다면 고집 세고 우기는 며느리가 되어버렸고 어머니는 계속 일방적인 의견을 내셨어요. 결국 어머니 뜻대로 그 부인과를 다니게 되는데 몇 번이나 저를 쫓아서 같이 가셨다고 합니다. 병원의 간호사들 앞에서도 변함없이 말을 함부로 하셨고요. 저기, 보호자님, 이제 수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우리 며느리 애가 빨리 나올까요? 등치가 커서 벌써요. 만약 몸상이 괜찮으시다면 어머니께서 왜 그러시는 건가요? 목소리를 조금 낮춰주세요. 아, 궁금해서 질문한 거예요. 지칠 줄 알았지만 여기 돈을 내고 있으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너무 부끄러워서 나갈 때 어머니께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그런 식으로 야단치시면서 이야기하시면 저는 예의 없이 대해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밖에 나갈 때는 좀 더 존중해 주세요. 아, 예민해서 듣기 힘들겠네요. 저는 임신했어요. 남편과 싸울 때는 다른 사람이 있어도 예민하게 대하지 마세요.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존중해 주세요. 어머니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고 제가 그때 한 한마디까지도 갖고 장담하며 계셨는데요. 그 훗날이자 그릇된 생각으론 생활하기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유명한 사건 전날이었던 그날 어머니가 다시 제게 연락하셨어요. 사실 어머니는 제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제 옆에 남편이 있을 때 태도가 무척 다르시다고 느꼈어요.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요리를 해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저 조리원 갈 거예요? 이미 예약도 다 해놓으셨고 정말 힘들게 예약한 곳이에요. 최소한 이번 주는 꼭 가야 해요. 그런 게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알겠다. 너희는 돈도 없고 집도 절도 없이 거기 있는 주제로 뭐. 2주에 500씩 쓰려니까 무섭잖아. 사정을 해도 돈이 부족해서 못 가겠어. 어머니, 저는 조리원 갈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아이를 낳고 몸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과 관심을 잘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혼이란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머니는 여기서부터 대화가 곱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는 저녁 시간에 남편과 함께 있을 때를 잘 지내시니 그냥 이해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전화를 끝내시고 다음 날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남편이 출근한 후 집에 없을 때의 일이 정말 예상대로 일어났죠. 그날은 집안에 곰팡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고 난방이 잘 되지 않아서 다습한 냄새와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어서 난방을 끄지 않고 켜둔 채로 창문을 잠시 열어놨어요. 집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리하려고 했어요. 열심히 창문을 열어서 어머니가 그 사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집에 들어온 것도 몰랐어요. 언제 오셨어요? 어머니는 용건도 딱히 없는데 집에 온 것이 너무 뻔한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더 화가 나고 아각한 태도가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집이 왜 이리 춥냐고
하시면서 거실 창문이 크게 열려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막 고함을 지르시고 야, 집에 돈이 썼거나 썩어나냐 고 하셨어요. 남편이 밖에서 등리 휘도록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놀고 있으면서 난방을 펑펑 켜고 창문을 열어놓고도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환기가 되는 거예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당신은 애가 진짜 못 이러시네요. 맨날 따뜻하게 어른들에게 말 대답조차 안 하고 생활은 엉망진창이며 도대체 잘하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임신이 무슨 벼슬이냐 심히 잘 공양하기를 해 뭐래요. 집도 결혼식도 마음대로 옮겨다니며 돈만 쓰는 생각만 하고 앉아 있었잖아요.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언제 그랬나요? 어머니는 정말 뭐 어디부터 짚을지도 모를 정도로 막말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네요. 남들이 보기에 쟤만 나쁜 며느리인 것처럼 제겐 들어주는 생각조차 없나 봐요. 당신은 한마디 질 줄을 모르는군요. 오늘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인다. 내가 낳기 전에 정신교육을 제대로 시켜주마 진정으로 치가 흔들리게. 어머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갑자기 오셔서 화를 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몸도 안 좋아서 지금 쉴 필요가 있는데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입만 쳐서 말만 하는 것 보니 제가 당신의 집에서 살고 있는 손님이라는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당장 나가라는 말씀이라고 정말 놀라서 다시 한번 어머니의 눈과 입을 쳐다봤어요. 잘못을 알겠다면 지금 나가라는 말씀 하신 건가요? 말을 못 알아들었다면 나가는 말씀이래요. 세상에, 저 이렇게 어리둥절한 적은 처음이네요. 요즘은 영하 13도 가 있어요. 무려 영하 13도. 칼바람이 어디를 스칠 때마다 아프고요. 감각이 없어지는 날씨였습니다. 문을 열고 바람이 샅샅이 들어서 한 입 마시자마자 머리가 아찔해지는 그런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 날씨에도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심지어 한파경보가 울렸고 저희 집엔 여기저기 재난경보가 울리고 있었는데 엄마도 나는 절대로 밖으로 안 나가도록 하라고 일렀어요. 당시에는 살이 조금 있었지만 만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미워하는 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할머니가 그 추운 날씨에 택시를 타고 집에 찾아와 제 집에 들이닥쳤는데요. 그 후로 제 습관을 고치겠다며 밖으로 쫓아냈고 나가지 않겠다는 저를 어머니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계속 논평을 했고 중간에는 제가 같이 힘들어져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갈 거라면 적어도 옷이라도 입어야 한다고요, 같이? 제발 나가주세요. 이제 이 정도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다 봤어요. 그래도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싫어도 기가 막혀서 잠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어쨌든 혹시 몰라 미리 준비해둔 출산 가방부터 챙겼어요. 막달이 임산부에게 자기 집 딸도 아니고 본인 손주를 임신한 며느리에게 그렇게 매섭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 공간에 있기 싫어서 밖은 추위가 슬쩍 무섭기도 했지만 옷을 따뜻하게 입고 모자와 목도리까지 딱딱히 착용하고 출산 가방과 간단한 짐을 들고 나왔어요.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누워 의도적으로 내 쪽을 보지도 않았고 나가기 전까지 그 분노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았어요. 멈추지 않은 채 욕을 계속하시는 것 같았죠. 그 내용은 노인이 내 미워하는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제 일상을 더 파괴할까 봐. 아무튼 나는 그렇게 나와서 그 추운 날 겨우 핸드폰을 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남편은 당황은 했지만 별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아휴, 엄마도 왜 그러시지? 내가 전화해 볼게. 일단 나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너무 짜증났고 하필 엄동서 안에 택시도 잘 안 잡혔는데 옆 건물 안에 들어가 몸을 녹이면서 택시를 겨우겨우 예약해서 탔어요. 그렇게 친정으로 들어온 나를 보고 놀란 엄마에게 자초지정을 다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뒷목을 잡으며 눈물이 그렁그렁 올라왔다. 이 날씨에는 정말 엄청나게 추웠다. 안방으로 들어가 뜨거운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따뜻해진 몸을 감싸며 엄마가 만삭으로 고생하는 딸 모습을 보니 정말 안과하였다.
상황이 대처하기 어려워지자 이성을 잃은 채 아빠와 이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놀라지 않았다. 그러던 중 추위와 힘든 이동으로 몸이 약해져 친정에 도착하고 1시간 후 남편이 전화를 했는데 여기 머물러 있을게 라고 말했다. 결국 그는 그 처가에 있는 것이다. 엄마가 집에 가셨다면 당신 장난해? 진짜 내가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 내가 보고 지금 다시 가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진짜 다시 움직이기도 귀찮으니까 당신이 위로 오든지 해 가니라고. 오늘은 솔직히 좀 짜증나. 얼굴 보기 싫고 다 귀찮고 몸도 너무 아프고. 그냥 당신은 집으로 들어가. 여기 와봤자 우리 엄마가 당신 그만 안 놔줄 테니까. 전화 끊어 제 말에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전화를 끊었고 정말 등신같이 그날 그냥 집으로 퇴근했어요. 제가 뭐라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엄마한테 혼날까 봐 건망증이 그런지도 몰라요. 이날 결국 저는 새벽에 신호를 받았어요. 가운데 두고 양옆에 주무시던 친정엄마와 아빠와 함께 곧장 병원으로 옮겨갔어요. 이때 엄마와 아빠는 저를 데리고 가는 중에 기도하고 계셨는지 몰라요. 저주받은 할만한 게 할 손주를 임신한 애한테 어찌겠어. 제발 둘 다 별일 없이 잘 마무리되길. 애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지도 새끼 나와봤으면서 어찌 이런 소리 해. 정말 그만해. 그런 소리 하면 내가 얼마나 불안해 있을까?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겹게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가 나올 것 같다고 말이죠. 그리고 핸드폰은 엄마에게 넘겼답니다. 이후로 남편은 제 연락을 새벽녘에 확인했고 곧장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신우에게 다 알렸나요? 보시고 이제 생각해보세요. 아이 양식이 시간으로 나와요. 부가로 피들 붙어온 것 같다고요. 드디어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아이를 낳았어요. 나중에 시간을 계산해보니 남편에게 전한 이후 1시간도 안 돼서. 친정엄마와 아빠는 제 곁에서 함께 아이를 받았고 엄마와 아빠는 연신제 이마와 벌을 쓸어주며 울먹였어요. 고생 많았다. 너무 잘했어. 너무 고생했어. 그러니 나도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아기를 받아 앉은 채로도 자기 아이를 낳은 것이 쓸모없는 우리 엄마와 아빠 부모 자식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합적인지 생각이 꼬리꼬리 물려서 혼란스러워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도 건강하고 산모도 안전하다고 해주며 우리 두 사람이 울불울불 오를 마음이었다. 하시는 바람에 저는 다 보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이 와중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간호사에게 제 이름을 말해가며 찾고 있었어요. 부인과 측에서는 해당 상무님을 못 찾겠다고 하니 서로 난리가 났어요. 이때 남편은 연락이 안 돼서 엄청 초조하고 미칠 지경이었나 봐요. 장모님, 장인 오른쪽도 전화를 안 받으시고 어떻게 된 거지? 왜 병원이 아무리 크다지만 조회가 안 되는 거야? 진짜 어떻게 좀 해봐라.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온 지 1시간이 넘어갔어요. 왜 우리 며느리를 못 찾는 거냐고. 그런 와중에 병원 간호사는 아무리 봐도 계속 우님이 병원 내원을 안 했다고 안내하니 시댁 식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새벽에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아기 생각에 날아왔습니다. 그때 나는 아기를 알아보고 있었고 아빠도 잠시 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연분만은 이미 시작되었는지 그 전까지 죽을 것 같았지만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린 나이에 나와서 몸이 잘 돌아올까 걱정했어. 엄마는 늦게 너를 데려가 수술하고 몇 날 며칠을 누워 있었는데 옆을 봐도 자연분만한 사람들은 금세 일어나 다닐 정도였어. 그래서 보면 말이야, 나는 그것에 대해 매우 감사했어. 아빠는 그런 상황에서 산부인과 데스크가 떠들썩해 완전히 시장처럼 혼란스러워졌어. 그것은 우리 시댁 식구들 덕분이었던 것이었죠. 그때 우리 엄마가 병원 데스크에 나타났어.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보자마자 막 뛰어와서 옷을 잡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해요. 사돈 이봐요. 사돈 왜 전화를 안 받아? 진짜 사람 미치는 꼴 보고 싶어 하니?
아이 어디 갔어? 아기는 어디 갔냐고요? 여기서 자꾸 산모가 안 왔다고 하니까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 어머니를 남편이 당황해서 겨우 떼내도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러 대더군요. 계셨으면 진정해야지. 사람 피 말리고 여기 지금 다 똥개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새벽부터 사람 불러내서 뭐 하는 짓이냐고요? 어디 있어요? 우리 손자. 어디냐고 애가 나왔어요. 이 말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엄마는 곧장 어머님 머리카락을 확 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놓지 않았대요. 안 됐어요. 이게 정말 살아서 잘도 난무하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아기가 일찍 나와 버렸어요. 왜 입이 10개라도 미안하다고 무릎 꿇어도 모자란 마당에 놓지. 내가 미쳐가지고. 정모님, 왜 이래요? 너 오늘 나한테 잘 걸렸어. 이야말로 엄마는 그대로 자꾸 늘어지고 여기서 떨어지려는 자와 더 붙잡고 엉망으로 만들려는 자의 엎치락 뒤치락. 엄청난 물리적 일어난 거예요. 어머님은 방심하고 있다가 당한 거니 진짜 손 한 번 못 써보고 거기서 끌려다니고 동작에 한 박자씩 느린 시댁 식구들이 뒤늦게 뜯어 말렸어요. 남편은 그나마 지성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러시냐고 하니 저와 아기는 어디 갔냐고 물어봤어요. 봐요. 엄마는 1층 데스크 위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리다 못해다 무너지도록 소리를 질렀고 자네는 지금 입으로 잘도 그런 소리가 쳐나오나. 애랑 우리 손자는 여기 없어. 내가 하도 키 막히고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 집 앞 산부인과로 옮겨버렸다. 거기 해놓고 잘만 있다. 왜 거기 따뜻하니까 잘 있다고 하니까 아주 약 올라 죽겠지? 신서방 자네가 진짜 예뻐 될 사람이긴 한가. 애 혼자 만들었어. 애가 무슨 비모야? 어머 완전 눈이 돌아버려서 어머니한테 말로 내리꽂고 머니는 그제서야 부인과 데스크 앞에 몰린 수많은 시선을 신경 썼는지 눈만 굴리고 입을 다물었다. 더군요. 진짜 기가 막혀. 내가 너들 여기서 이렇게 멍청이 있을 줄 알고 택시를 탔어. 신서방 자네가 인간이면 본인 마누라를 쫓아낸 엄마랑 이렇게 쫑쫑 붙어 다니면서 답답하게 굴고 있는지 물어보니 마마누라가 오지 말라고 하셨다. 들가로 와서 얼음을 뒤집어 놓았어도 사과를 해야겠지요. 남편은 그때 사정을 이해하고 고개를 숙였다고 하더군요. 만삭한 본인 마마누라가 지금은 엄마한테 쫓겨나서 친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있으라고 하고 안 오라고 해야겠고 얘기는 오늘 내일 하는데 괜찮아. 너희들에게는 우리 손자는 절대로 못 보여주게 하겠어. 어머니는 지인 소개로 잘해주신다며 칭찬하신다고요. 또한 어머니는 본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대해서 말해주셨다고 해야지. 그러나 1층 데스크에서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되었냐며 저를 무시하던 그 장소에서 그들 앞에서 머리를 숙여 넘어졌다가 이제까지 저와 우리 애기의 얼굴을 못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대로 나가서 택시를 탔다. 우리 엄마가 사라지셨던 날 저희는 전화를 수십 통이나 걸어보았고 결국 늦은 밤 병원 위치를 알아내어서 찾아갔어요. 그때 남편의 얼굴을 보고는 여러 미움과 두려움이 마구 솟구쳐서 통곡을 했었죠. 남편은 제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소롭게도 고개를 조금씩 들어 엄마와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정모님의 말씀대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많이 믿어주셨다는 사실이 나중에야 알게 되었는데 돈 300만 원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했죠. 엄마는 이 돈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어요. 그때 전혀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남편은 짜증을 낼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너희들이 생활비를 내야 할 때 시아버지는 보조도 안 해주셨고 어떻게든 달래서 손을 잡으려 들었던 것 같아요. 드림인 거지 뭐야. 그래도 일단은 미운 나고나 손자의 아빠니까 받아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나 성애를 받겠다고 앞에서 말씀하시면서 남편에게 다시 태물으셨어요. 우리는 애 그 집 안 들려 보낼 거야? 우리가 여기서 애랑 애 끼고 살 거라고 자네가 처가에 들어와서 살 거라면 같이 살게는 해주겠네. 어쩔 거야. 그게 저기 조금만 생각해 볼 시간 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 안으로 바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정모님, 나한테 죄송할 일이야. 자인 바라한 잘못한 거지? 자네한테 잘못한 거야? 에휴, 당신도 거기까지만 해. 어쨌건 신서방 태텐 자기 엄마인데 싫은 소리 그만하고 적당히 해야 자기 잘못도 알지. 너무 몰아치면 외려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장현월은 제 어머니가 많이 실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남편과 우리 엄마, 아빠와 말이 계셨고 갔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 명의 집이 완전히 비워지고 인테리어가 다 되기까지 남편도 친정에 들어와서 살 것이고 완벽하게 비워지면 그때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명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집을 갖고 뭐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붙여놓았는데 저도 공동 명의로 정돈받아 놓아야 날에 대비할 것이라 생각했죠. 시부모님은 처음에 공동 명의라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시더라. 때문인지 알겠다고 바꾸라고 하셨고 그 소리에 신우가 펑펑 울길래 들어봤더니 신우가 살던 집은 아직 시부모 명의라 하더군요. 그러나 말하든 말거든 이번에 명의를 바꿨고 나중에 집수리가 끝나면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 집에는 시어머님은 결코 오실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어머니와 신우는 물론이고 저까지도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전화나 문자로 소통하는 것만이에요. 아버님만 한번 다녀가셔서 아이를 보고 얼른 가셨고 저에게는 말조차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제3부터 별일을 다 참아내던 어머니는 아주 애를 키울 때 아주 달아 죽을 상태인데 저에게는 본인의 기분도 감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무튼 이제야 저도 마음이 편해졌고 남편도 출산에 그만 면본인이 피곤해 죽을 지경이라 아이의 이야기도 입에 올리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아이를 키우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합니다. 자식과 함께 있어 보니 그날 너무 힘들었지만 엄마가 저를 붙들고 울던 얼굴이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이제는 그 기억을 좀 덮어두고 시댁과의 교류도 완전히 끊었으니 앞으로만 보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